10%를 넘었을 때는 아마 암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이 발병률까지도 폭증해요. 고기가 갖지 않고 있는 영양소를 고기 하면은 이게 어떤 의사 선생님은 많이 먹으라 그러고 어떤 의사 선생님은 적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갈려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동물성 단백질하고 지방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으면 해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고기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단백질, 정말 양질의 단백질은 뭘까요? 식물성 단백질이 건강에는 좋다 해서 여러분들 두부, 낫또, 청국장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식물성 단백질 우리 몸의 건강에 이롭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고기가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이걸 하나만 이해하시면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첫 번째로 2016년도에 발표된 노벨 의학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육류, 즉 동물성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오토파지예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한 300g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 230g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60조개에서 100조개로 이루어졌는데, 하루에 1조개의 세포가 죽고 또 1조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1조개의 죽은 세포를 활용한 그 단백질이에요. 요게 230g을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발견됐냐면, 채식만 하는 사람들의 분변을 조사를 해봤더니 식물성 단백질을 총 먹는 양이 30g 정도를 먹었는데 하루에 분변량을 보니까 55g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25g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게 이런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의 실제로 양질의 단백질을 세포의 그 노폐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뒤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요. 암 환자들을 직접 한번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를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것도 대단히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총 영양의 10%예요. 10%를 넘었을 때는 아마 암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이 발병률까지도 폭증해요. 그리고 5% 이하로 먹는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먹었을 때는 암 환자들이 아주 극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봤을 때 동물성 단백질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몇 퍼센트 과하게 먹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너무 또 적게 먹고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하는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하면서 또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딱 맞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고기의 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면 탄수화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제일 좋은 식품으로 산삼을 치잖아요. 이 산삼도 과식하면은 문제가 와요. 하물며 고기는 당연히 문제가 오겠죠. 과식했을 때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셨을 때 독소, 몸 안에 들어있는 독소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 고기하고 궁합이 맞는 생채소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같이 드시게 되면 고기가 갖고 있지 않는 영양소, 9가지 영양소 중에서 고기가 갖지 않고 있는 영양소를, 특히 효소 같은 식이요소, 소화요소를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드시게 되면은 고기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대사효소를 좀 아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것들이냐면, 궁합이 맞는다 그러면 고기 속에 없는 게 있어요. 비타민, 고기 없어요. 식이섬유, 고기에 없어요.
또 파이토케미칼 거기에 없어요. 식이효소라고 하는 음식 효소예요. 이런 효소들도 고기에는 없기 때문에 소화의 시간이 이 고기를 먹었을 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같이 들었을 때는 아마 소화가 잘 될 수 있고 또 독소가 없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아주 양질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생채소하고 여러분들 꼭 같이 드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섞어 먹지 않는 거예요. 섞어 먹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것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섞어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회식할 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게 될 수 있어요. 고기와 생채소까지도 아주 막 잘 이렇게 드셨어요. 고기에 부족한 영양소 생채소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생채소하고 같이 먹었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응? 그 다음에 섞어 먹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정제 탄수화물, 가공한 탄수화물인데요. 어떤 게 해당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된장국에 밥 드시는 거, 그 다음에 냉면 드시는 거, 소면 드시는 거. 특히 요즘은 또 뭐 건강을 챙긴다고 또 누른밥을 또 찾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섞어 드시게 되면, 즉 육류, 특히 육류 단백질과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이렇게 섞어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 안에서 부패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회식하실 때 뒤에 먹는 누른밥, 즉 정제 탄수화물로 얘기된 그런 것들을 한번 빼보세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컨디션이 확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이건 제가 긴 이 음식 강의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한 번만 해보라. 그래서 2번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포와 애프터의 그 마음 상태, 기분 상태를 아마 체크하실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아침의 봄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이게 고기하고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이라고 정제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로 섞여졌을 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부패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증상으로는 입냄새 나는 경우도 있고요. 피로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드심으로 인해서 소화효소와 몸 안에 대사효소를 갖다가 혹사시키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고기를 드시고 나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 소화효소와 몸 안에 대사효소하고 관계해요.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의 단백질을 갖고 있다 해도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대사를 잘 시켜야만 혈액이 또 잘 순환이 돼야만 우리가 건강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드시고 난 다음에는 걷는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볍게 걸어줬을 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 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혈액순환을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한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으로 인해서 과잉된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지방들을 잘 태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몸속에서 독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